데이터 3D 텍스처는 일반적인 2차원 텍스처가 아닌 3차원 텍스처를 표현하는 클래스인데요. 여기서 3차원 텍스처를 볼륨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3D 텍스처는 R3F나 드레이에서 제공하진 않고요. R3F의 기반이 되는 3JS에서 제공되는 클래스입니다. 이 영상은 3J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3D 텍스처를 리액트의 R3F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3D 텍스처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쉐이더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쉐이더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립니다. 쉐이더를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이 영상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 3D 텍스처는 CT나 MRI 장비에서 취득한 의료 영상, 지질학 데이터, 입자 시뮬레이션, 유체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볼륨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3D 텍스처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 실습 결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볼륨 데이터는 FBM 방식의 노이즈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반투명한 큐브가 보이는데요. 이 큐브 형태로 볼륨 데이터가 담겨져 있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평면 위치에서의 볼륨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VS 코드에서 엽니다. 저는 R3F 밑줄 쿡 V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이 폴더를 VS 코드에서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기본 프로젝트를 GitHub를 통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이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합니다. 위 명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Gi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Gi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GitHub를 통해서 파일들을 가져와 이렇게 프로젝트를 구성해 줍니다. 방금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R3F를 이용한 3D 웹 개발 내용 중 두 번째 사용되는 이 프로젝트 구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을 입력해서 실행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 npm run dev를 입력합니다.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하겠습니다. 캠퍼스 컨텐츠에서 이 코드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도 제거합니다. 가장 먼저 3D 텍스처 데이터, 즉 볼륨 데이터를 만드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FBM을 이용해서 볼륨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FBM은 내부적으로 노이즈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노이즈 생성을 위한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했습니다. 노이즈 생성을 위한 객체를 정의합니다. 바로 이 두 개의 코드가 노이즈 생성을 위한 코드입니다. 앞으로 이 노이즈 3D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노이즈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FBM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음 코드를 입력합니다. 바로 이 코드입니다. FBM에 대한 개념과 코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FBM 생성을 위한 코드를 GLSL이라는 쉐이더 언어로 작성했고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FBM 함수를 이용해서 볼륨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generate 볼륨 데이터 함수에 대한 코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볼륨 데이터, 즉 3D 텍스처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이므로 가로, 세로, 깊이라는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깊이의 값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륨 데이터는 0에서 255 사이에 값이 배열처럼 연속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배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uint8 array라는 클래스가 이용됩니다. 이 클래스는 unsigned integer 8바이트 array의 약자입니다. 이 아래의 코드는 이 unsigned integer 8바이트 array 클래스 객체의 값을 하나씩 채우는데요. 바로 FBM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 얻어와 채우고 있습니다. 볼륨 데이터를 표현하는 박스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코드를 보시면 3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임포트문을 다음처럼 입력합니다. 이제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 보면 이미지 기반의 광원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임포트문이 필요합니다. 이제 볼륨 데이터를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use 메모 훅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한 번만 생성되도록 합니다. 볼륨 데이터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저는 볼륨 사이즈를 32로 했는데요. 가로와 세로 그리고 깊이 값이 모두 32인 볼륨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볼륨 데이터를 만드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볼륨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이 볼륨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3D 텍스처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볼륨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다음처럼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에 대한 확대 축소 시에 필요한 보관 방법을 다음처럼 지정합니다. 이 코드는 옵션입니다. 텍스처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다음 코드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 볼륨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재질을 정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재질에 대한 쉐이더 코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버텍스 쉐이더와 프래그먼트 쉐이더인데요. 이 두 쉐이더에 대한 코드는 일단 이렇게 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더 코드를 이용하는 메쉬를 추가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유니폼스가 필요한데요. 유니폼스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값을 GPU에서 실행되는 이 쉐이더 코드로 전달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유니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use 메모를 이용해서 단 한 번만 생성되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쉐이더 코드로 전달해주는 값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볼륨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이 U 밑줄 볼륨 텍스처이고, 두 번째는 U 밑줄 Z 값으로 초기 값이 -0.5입니다. 이 U 밑줄 볼륨 텍스처는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사용되므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U 밑줄 Z는 버텍스 쉐이더에서 사용되므로 저는 이 버텍스 쉐이더에서 이렇게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쉐이더 코드를 미리 작성해 놓고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버텍스 쉐이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쉐이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볼륨 데이터가 여기에 표현되어야 하는데요.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텍스처 객체를 반환해 줘야 합니다. 쉐이더 코드를 설명해 드리면 이 베링으로 정의된 VUV 값은 버텍스 쉐이더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이렇게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VUV에는 0에서 1 사이에 텍스처 매핑 좌표를 넣어줘야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이미지 텍스처라면 이 VUV가 2차원이겠지만 여기서는 3차원 볼륨 데이터이므로 이렇게 3차원인 벡터 3 타입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이 VUV를 0에서 1 사이로 매핑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이 사각 평면의 X축 좌표는 보시는 것처럼 최소 -0.5에서 최대 0.5입니다. Y축 좌표 역시 최소 -0.5에서 0.5가 됩니다. 그리고 Z축 좌표는 U 밑줄 Z로 지정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U 밑줄 Z의 값은 -0.5인데 이 U 밑줄 Z의 값 역시 코드를 통해서 -0.5에서 0.5 사이의 값을 갖도록 코드로 작성할 것입니다. 이 코드를 보면 이 포지션에 X와 Y의 값 모두가 -0.5에서 0.5 사이이고 U 밑줄 Z 역시 코드를 통해서 -0.5에서 0.5 사이가 되도록 작성될 겁니다.
결국 이 결과에다가 0.5를 더해주면 x, y, z 값 모두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이 평면의 좌표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최종 좌표로 변환하는 것인데요. 이 평면의 Z 좌표를 이렇게 U 밑줄 Z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U 밑줄 Z 값을 변경해주면 이 평면이 Z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유즈 프레임을 이용해서 다음처럼 코드를 작성해 보면 이렇게 평면이 Z축으로 앞,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 대한 코드입니다. 먼저 전달받은 볼륨 데이터에 대해서 이 텍스처라는 텍스처 범용 함수를 이용해서 UV 좌표에 대한 값을 얻어옵니다. 그게 이 텍셀이고요. 우리는 앞서 볼륨 데이터 값을 0에서 255의 값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단 한 개의 연속된 값으로 지정했는데요. 해당되는 그 한 개의 값은 레드 채널인 이 R에 저장되어져 있는데 이 R을 통해서 얻은 이 밸류 값을 이용해서 색상을 결정해주는 코드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결정된 이 컬러 값을 GL 밑줄 프레그 컬러에 이렇게 지정해 줌으로써 해당 색상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됩니다.